요즘 아이들을 보면 악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악필 교정, 글씨 예쁘게 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악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글씨를 잘 쓰는 아이들이 많았고 일부 남자아이들만 문제가 심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악필인 아이들은 왜 그런 것인지,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지난 5월 22일 조선일보의 기사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요즘 학생 악필 오죽하면 이게 무슨 글자냐 시험 채점 때 교사 토론입니다.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는 올해 1학년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한글 쓰기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의 키보드에 익숙해지면서 손글씨에 서툰 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인천 만수 북중 박땡땡 국어교사는 10년 전엔 잘 쓰는 학생이 한 반에 3, 4명은 있었지만 지금은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시험 기간이면 교사끼리 학생이 쓰는 답안을 두고 어떤 글자인지 토론하는 풍경도 빈번해졌다고 한다. 17일 찾은 강남의 한 글씨 교정학원은 5년 전보다 원생이 약 30% 늘었다고 한다. 이 학원 유땡땡 대표는 수행평가가 많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글씨 연습을 시키려는 학부모 문의가 많다고 했다. 수강생 중 여학생 비율이 10년 전엔 10명 중 1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30% 이상이라고 한다. 여학생이 글씨 잘 쓴다는 것도 옛말이다. 확실히 아이들의 글씨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컴퓨터 화면으로 수업을 받고 숙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입력합니다. 직접 손으로 연필을 잡고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장 친한 친구인 스마트폰도 쓰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자꾸 써봐야 하는데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패드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엄지손가락만 발달합니다. 과연 이렇게 초등학교 때 글씨가 엉망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 성인이 되어서 글을 쓸 때 잘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한 반에 4, 5명 정도의 아이들이 글을 정말 못 썼는데 이제는 3분의 1 정도 아이들의 글은 무엇라고 썼는지 읽기 곤란한 수준입니다. 저는 매주 행복한 책 읽기라는 독서로 과제를 내줍니다. 일주일에 책 2권을 읽고 줄거리 3줄, 생각이나 느낌을 3줄씩 써야 합니다. 매주 과제를 확인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피드백이 글씨 좀 정성껏 쓰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1단원은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입니다. 그중 5, 6차시는 바르게 쓰는 자세 익히기입니다. 교과서에 연필 잡는 방법, 바르게 쓰는 자세 등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연필 잡는 방법입니다. 연필의 아랫부분을 잡는다. 연필심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부분을 잡는다. 연필의 방향은 너무 세우거나 눕히지 않는다. 연필 잡는 손가락의 모양은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모양을 둥글게 하여 연필을 잡는다 이고 연필을 잡기 전 연필을 손에 어떻게 놓아서 쥐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놓고 가운데 손가락을 받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연필을 잡고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 답으로는 연필을 너무 눕히거나 세워서 잡지 않는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연필 심이 부러질 수 있으니 적당히 힘을 준다 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학년 교과서에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과 반복해서 연습하고 익혀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바른 자세에서 바른 글씨가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연필 잡는 법과 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관입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대로 글을 쓰면 그래도 어떤 글씨인지 읽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필을 잡습니다. 교과서의 잘못된 예시에 나온 것처럼 연필이 너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을 잡거나 연필을 지나치게 세우거나 눕혀서 잡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연필 잡는 방법이 틀리면 손에 힘을 주지 못하여 손이 아파서 글을 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저희 반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연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지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자세와 방법이 익숙해져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 중 운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필력이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붓을 놀리는 힘을 말합니다. 즉, 필기구를 손에 쥐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건 초등 저학년 때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소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운필력이 발달해야 글을 쓸 때 힘있게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금방 피로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천천히 또박또박입니다. 연필 잡는 방법부터 제대로 익힌 후 글을 쓸 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써야 합니다. 아이들은 저는 원래 글씨를 잘 못 써요 라고 스스로 악필임을 인정하면서 계속 글을 대충 빨리 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며 개선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생각하며 의식해서 글을 쓰게 되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나아지게 됩니다. 보통 한 반에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한 명씩 글씨 교정을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연필 잡는 방법부터 다시 지도해야 합니다. 손가락의 엄지, 검지, 중지의 3면으로 연필대를 잡습니다. 3면으로 잡아야 글씨를 쓸 때 안정적이고 힘이 생깁니다.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기 위해 신경을 쓰며 글을 씁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는 네모칸 공책을 사서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자음, 모음, 받침까지 다 비슷한 크기로 써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자음은 크고 모음은 작게 쓰거나 받침을 유독 크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여백으로 써야 보기에 좋습니다. 악필 교정과 글씨를 예쁘게 쓰기 위해 꾸준하게 필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야심차게 내놓은 문해력이 성장하는 참 쉬운 따라쓰기는 글씨가 교정되고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글씨 쓰기 습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글씨체를 만드는 걸 넘어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 건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악필 교정, 글씨 예쁘게 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 악필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필은 잘못된 자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글씨 쓰는 자세와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글씨가 나옵니다. 초등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 쓰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면 분명 조금씩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